알겠습니다. 요번에는 심근경색인데, 심근경색의 제일 큰 분쟁거리는 앞에서 사망을 하시든 늦게 오든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아프면 빨리 가서 진단 받았으면 혈액검사상 이상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받기가 좀 수월한데 참다. 감기도 내가 몸살 감기 끝까지 다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병원 가죠? 그럼 다음날 몸 좋아지는 거 똑같이. 진작에 갔으면 혈액검사를 잘 나왔으면 분쟁거리가 좀 줄어드는데 그거에 대한 분쟁이 참 많아요. 요거는 뭐냐면 돌연사예요. 보면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숨기자 발견했어요. 직접 사인은 내인성 급사고요. 급성계 심장사죠. 원인을 봤더니 관생동맥 경화성, 허혈성, 심질환, 가로치고 급성 심근경색, 가로 닫고. 어때 보여요? 왠지 조금 저한테 전화해도 될 만한 건이죠? 이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건인데 좀 볼게요. 그 이전에 숨진 채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볼게요. 저 또 나옵니다. 예, 자주 나오네요. 네.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진단 절차를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를 우리는 심장 돌연사고요. 돌연사의 90%가 심장 질환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약관에 정해져 있는 전문 진단 검사,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조영술, 심전도 이거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죠. 죽은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혈액 검사하라는 거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근경색의 그 정도가 가벼워서 살면 의사의 진단 확정을 받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가 중해서 진단 확정을 못 받고 사망하면 보험금을 못 받아요. 그죠? 나는 운 좋게 진단 확정 받아서 살았으면 보험금이 나오고, 근데 운이 없어. 뭐 이렇게 급하게 가시려고 급사로 인해서 사망하면 진단 확정도 못 받고 사망하고 보험금 못 받죠. 이런 불합리함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문 진단 방법에 의한 진단 확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당시 그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망인의 검사 의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거는 급성 심근경색이네 라고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이 인정이 됐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래 그래서 약관이 개정이 됐잖아. 개정이 됐어요. 뭐라고 개정돼 있냐면 아까 같은 전문 진단 방법에 의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약관에는 전문 진단 확정은 위와 같은 전문 진단 방법을 기초로 해야 한다야. 강제 규정이에요. 이 전문 진단 기초로 진단 확정을 못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강제 규정.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전문 진단 방법을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 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다는 거지.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게 아까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해놓은 거고요. 문구를 봐야 돼요. 기초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강제 규정이고요.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검토는 한번 해볼게. 이런 뜻이죠. 약관에 써 있잖아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잘 보셔야지. 내가 언제 그렇다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랬지.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하지 않아?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요걸 한번 법원에서는 두 가지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준비를 잘했는데 숨진 채 발견된 경우 뇌졸중도 똑같아요? 심장도 똑같아? 암도 똑같아요? 그 기본 이론은 똑같아요. 지금은 이제 심장이니까 심장권만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지금은 이제 안 된 판결을 좀 보여드릴게요. 검안위에 망인에 대한 부검을 하진 않았어요. 부검을 안 하면 유족한테 상당히 불리해요. 부검을 통해서 이것은 상해냐 질병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의무는 유족에게 있어요. 따라서 부검을 하지 않았고 망인의 시체 전반에 대한 검안 의견, 나이, 유족의 진술, 과거 병력 이거를 통해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을 했을 뿐이지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사회는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가 9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돌연사는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할 뿐이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통증이 20분 정도 매우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대부분 심근경색증 환자는 협심증을 30에서 60% 정도 겪고 있는데 이분은 극심한 흉통에 몸부림친 흔적이 없다. 그래서 협심증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고혈압과 뇌경색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심장마비의 큰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 환자는 그러한 질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 왜냐면 심장 돌연사의 큰 원인을 한번 볼게요. 자주 나오네. 그죠? 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보면 심장 돌연사가 아까 90%가라 했죠? 돌연사의 심장이 9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심근경색 몇 프로? 20, 30%. 부정맥이 30%. 비후성 심근병증이 10%, 15%, 심근염이 10에서 15%, 선천성 심장기형이 7%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심장전화 돌연사는 내가 맞겠는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연사가 됐다고 인정할 만한 보기는 조금 힘들다는 거죠. 지금 보면 포지션을 좀 볼게요. 급성 심근경색증은 허혈성 질환이죠. 그 다음에 부정맥, 심근병증, 심근염은 심장질환이에요. 돌연사에 심장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60%예요. 허혈성은 30%죠. 아까 제가 심장병을 보험회사에서 팔지 않는 이유가 아마 돌연사의 큰 축을 차지해서 손해율이 좀 높아서 그러지 않을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해서 바로 돌연사로 해서 심근경색을 보기는 힘들다. 요번에는 되는 판례예요. 찾아보세요. 이것 때문에 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 진단을 거칠 시간적 이유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에는 전문 진단 바보에 의한 진단 확정만 인정한다면 계약자한테는 되게 불이익하다. 망인에 대한 심장 효소 검사를 했는데 트로포닌 I가 미약하게 상승되었고 망인은 가슴 답답함을 호소를 했는데 이 건이 어떤 거냐면 이분은 말기 위암 환자예요. 그래서 오늘 퇴원해서 집에 가서 준비하셔라. 퇴원했어요. 근데 가슴 답답하다고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 제가 이렇게 유족들이 유족이랬네. 자녀분들이 모셔왔겠죠? 병원에서 아프다고, 가슴 아프다고 입원하고 일주일 후에 사망한 건이에요. 근데 워낙 말기 환자다 보니까 위암 말기 환자였던 망인은 토열 증상으로 인해서 심장 초음파, 관노맥주 용술, 혈액중 심장 효소 검사, 전문 진단 방법에 이루어질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우 전문의에 의해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라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과연 뭐 때문에 됐을까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2번이에요. 2번. 단순히 흉통으로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수치가 트로포닌 I였어요. 트로포닌 I는 아까 네 가지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트로포닌 I는 심근에서밖에 안 나와요. 물론 그게 미약하게 상승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의학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아니 이거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건이 있으면 따르릉 전화하시면 되겠죠? 네. 딴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네,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에서는 물론 면책을 한다고 해서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면 당신 곁에는 안순사가 있으니까요. 되게 좀 뻔뻔해져야겠어요.